아는 것이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석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 시대. 이 말은 학창시절 세계사를 배울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에스파냐의 카스티아 왕국 이사벨 1세 여왕의 후원을 받아 대서양 항해에 나섰고 마침내 오늘날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항해는 이보다 500여 년 전에 이미 북유럽의 바이킹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는 콜럼버스를 위대한 탐험가로 기록하고 있죠. 이후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동쪽에 자리 잡고 살다가 점점 서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서쪽에 가서 땅도 확보하고 금광도 발견하기 위함이었죠. 세계사에선 이걸 서부 개척이란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발견이라는 단어는 아무도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냈다는 뜻인데, 하지만 콜럼버스가 그리고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갔을 때에는 이미 그곳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잉카, 아즈텍 등의 문명을 꽃피우면서 말이죠. 이미 주인도 있었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것을 알아내어 그걸 발견이라고 칭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 남의 집에 있는 금덩이를 나만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그걸 발견이라고 하며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해 콜럼버스의 발견은 어찌 보면 발견이 아닌 침략에 더 가까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인들의 서부 개척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뉴스에선 각종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아이들의 집단 폭행, 성폭행, 건물 외벽 청소하는 분들의 밧줄을 끊어 사망케 하는 비윤리적 행위들, 폐륜 범죄.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말세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흉악 범죄들이 비단 요즘에만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 범죄들은 늘 존재했었는데 유독 요즘에 더 많이 보도되는 건 아닐까요? 우린 어쩌면 수동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의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발견의 오류.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의 정치인들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폴리티션 어네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대전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재영 부위원장, 그리고 전의당 대전시장 남가현 정책실장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신개념 모바일 언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만 하고 있는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장은 엄청 하시는데 어떻게 아니, 자꾸 주장만 하신다고 하면 네. 이게 아니 그 제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신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신개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도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장 예.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계에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고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이제 대전일보 제2노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본 네, 적이 네. 있었고 그리고 충대신문 지난주에 이제 맞습니다. 충대신문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외에 어떤 뭐 특별하게 변화된 일이 좀 있었나요? 대전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크게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노조하고 2노조하고 지금 임금 교섭 단일화 구성을 위해서 서로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간 교수님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간 교수를 맡을 분들이 딱히 뭐 이렇게 나서고 싶은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 인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생각을 이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인쇄보다도 그 취재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다 해놔도 인쇄 안 하면 소용 없잖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방송도 다 찍어가지고 편집까지 완료했는데 송출 안 해주면 꽝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쇄도 인쇄지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겪는 그 자괴감이 좀 큰 것 같아서 그것들이 빨리 좀 벗어나야. 제가 그 인쇄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이 회사 중에 하나가 한솔재지라고 들어보셨죠? 예. 삼성 일가거든요. 아. 그 중앙일보는 거기에서만 용지를 공급받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언론사, 신문사들을 이렇게 옥죄였을 때 종이 공급을 차단하고 그랬는데 거기만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저희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 재벌 백과사전 삼성 1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네, 제가 네. 홍보를 좀 했고요. 예. 그 오늘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국장님이 멋있게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언론 장악 적폐 청산을 위해서 또 지역 언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대전 MBC 노조 이한신 지부위원장님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한신입니다. 그 우리 장교 목장님 안 반가운 거 예. 저는 뭐 요즘 거의 매일 뵙고 있는 분이라서. 네, 뭐 예. 사귀세요? 그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여인숙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유, 골방으로. 아늑하고 좋습니다. 아, 네. 예의상 멘트 감사드리고요. 그래, 오늘은 이제, 우리 다룰 이야기가 언론노동조합에서 며칠 전에 그 언론 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언론 부역자 3차 명단 41명을 발표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1차 명단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저희 지역에 있는 대전 MBC 이진숙 사장이 포함된 2차 명단을 50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5일 저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3차 명단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 2, 3차에 걸쳐서 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 1차 명단에는 주요 인물을 보니까 이인호 KBS 사장 그리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뭐 네, 박문진이라 하면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예. 그렇죠. MBC의 목줄을 재고 있는 집단이죠. 그렇죠. 예. 아니 그 MBC에서 오신 분 한 말씀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하시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런 분들이 포함됐었던 것 같고.
2차 명단에서는 역시 KBS 김인규 전 KBS 사장, 뭐 김장겸 이분은 MBC 사장이셨죠? 네, 현 사장. 현 사장이기도 네. 하고 이분 기자셨죠? 네, 네,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뉴스에 이분은 기자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진숙 사장 네, 또 네. 2차 때. 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발표했다는 이유로 그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조능의 전 MBC 본부장, 김현국 MBC 본부장, 뭐 그리고 강성원 미디어오늘 기자 이런 분들이 고소를 당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고소를 MBC가 했습니다. 예, 다른 언론사는 안 했고요. MBC가 미디어 오늘도 고소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의 예, 그 예, 강성원 기자까지 예, 예. 포함해서 4명을 고소를 했고요. 그 언론 부역자 명단 흔히 이제 지금 이제 구여권이 됐죠. 자유한국당하고 현재 KBS, MBC, 뭐 연합뉴스 등 비롯해 가지고 기존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들에서는 언론노조가 발표한 이 언론 부역자 명단을 그 블랙리스트다라고 공격을 지금 역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의 일환으로 MBC가 대표로 혼자 유독 그 4명에 대해서 2차 부역자 명단이라서 고소를 한 상태고요. 아마 3차 부역자 명단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갖고 뉴스가 참 보기가 좀 버거워졌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뉴스를 잘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이제 논조도 바뀌고 좀 친정부 성향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돌아섰고, 뭐 YTN에서 돌발 영상 하셨던 노종면 그 기자 같은 경우는 해직당에서 꽤 오래 있다가 이번에 YTN 사장 공모에 또 나가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막 M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MBC 뉴스데스크가 가장 공신력이 높았던 뉴스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PD 수첩 같은 경우도 그랬고. 네. 근데 어느 순간 뭐 이제 이른바 시용 기자? 많은 분들이 인사 발령나고 시용 기자 뭐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서 그 자막에 뭐 할아버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어쩌다 MBC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PD수첩 하면 마지막에 PD수첩에 불꽃을 태웠던 게 2008년 광우병 그 취재일 겁니다. 아마 PD수첩이 없었다면 광우병 촛불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예,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광우병 관련된 촛불 집회 보면서 기사들 접하셨죠. 저 많은 초는 어디서 사오는지 궁금하다고 했던. 그 기사 기억나요? 그 아침 이슬을 뭐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불렀다. 예. 그게 아마 MBC가 갖고 있던 시사 저널리즘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MBC가 2012년에 최장기 6개월 이상의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 파업을 통해서 실제는 공영방송을 유지하던 어떻게 보면 그 MBC 노동조합과 MBC 구성원들의 역할이 그 파업의 패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MBC의 공영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요. 그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 있죠. 바로 종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2009년에 이제 미디어법을 만들어서 그 종편을 이제 시장에 등장을 시켰고요. 2012년에 MBC가 그 파업을 실패하고 그 파업 와중에 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악명 높은 김재철 사장이죠. 네, 김재철 사장이 2012년에 그 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언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수호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BC 노조를 탄압을 시작을 하고 MBC의 공영성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합원들이 파업을 들어가니까 그 시용 기자라고 하는 경력직 기자들을 채용을 해서 그 자리를 좀 대신하고 그 친구들은 또 데스크들이나 위에서 하는 어떤 그 보도 지침 이런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충전 역할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 MBC 뉴스가 안전이 망가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실 거예요. MBC 뉴스는 원래 9시에 하는 뉴스 데스크로서 몇십 년간 명성을 이어왔고요.
아마 대한민국 뉴스 앵커의 자부심이자 그 대표적인 앵커들을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만들었던 뉴스인데 기라성은 일본 말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샛별이라는 뜻이죠. 아, 예, 예. 네네. 뭐 엄기영 앵커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잘 아시는 근데 망가지셔가지고 예. 도지사 출마하셨다가 그렇죠. 뭐 손석희 사장 예, 지금, 뭐 많으시죠. 예. 정동영. 네. 그런데 실제는 보면 8시 뉴스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뉴스데스크가 바뀝니다. 예, 김재철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8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서 MBC 뉴스 데스크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시청률을 한때 20%에서 넘게 항상 그 유지해오던 MBC 뉴스 데스크 시청률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애국가보다도 예, 2%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정말 누가 보는지 모르는 뉴스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통해서 참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들을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죠.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가 아니고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정책 협약을 맺은 언론노조가 언론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방송은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언론노조의 정치적 책동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언론 부역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언론사별로 보면 MBC 16명, KBS 15명, YTN 6명 등 41명으로 대부분이 공영방송 종사자입니다.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언론 부역자로 명명한 언론계 종사자는 모두 101명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언론노조의 노용방송 만들기에 순종하지 않는 인사들과 정권이 바뀌어도 투항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언론인들이 학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언론노조가 오히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문화방송은 설명했습니다. 또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며 언론 장악 적폐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노조의 명단 발표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분들을 싸잡아서 마치 인민군 부역자들을 연상시키는 부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한 인물은 손재하 변호사인데 손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른바 광장의 족불이 법치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헌정위기 상황에 타결을 위해 창립된 한국 자유회의 발기인이기도 합니다. 참 중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 예,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가 그 뒤늦은 반성 뭐 이런 거에서 그 영화 대부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또 스토리 펀딩도 한참 되고 있는 거기에 보니까 엄기영 사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김재철 사장을 앉히고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또 청와대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청와대에 불려가서 조인트를 받고 노조 와해시켜라 막 이런 엄명을 받고 와서 또 그 칼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유스타파에 근무하고 있는 최승호 PD가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 중에 있고요. 현재 그 8월에 개봉 예정이고요. 다음에서 그 스토리 펀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봉관을 많이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사장될 때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했던 분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한국 외대 교수셨습니다. 이분이 그 기자 출신 기자. 네, 맞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학자이고요. 이번 영화 공범자들에서 다뤄지는 공범자들 중에 하나죠. 예,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많은 그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MBC 내에 있는 그 공범자들도 있지만, 이들처럼 학자의 양심을 팔아먹은 공범자들. 예, 지금도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그 방송문화진흥회의
그 학사 출신들이 몇 분 있으세요. 이번에 3차 부역자 명단에 들어간 모건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김원배 총장. 예, 그다음에 이화여대 교수신 유희선 교수. 네. 훌륭하신 학자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언론을 망치고 있는 공범자들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주장을 자기네들은 공영방송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MBC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그 공범자들 예고편을 보셨을 때 그 최승호 PD가 고영주 이사장을 만나서 김장견 사장 선임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의 MBC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그 정상적인 방송이고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영방송의 대주주로서 정확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고영주 이사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애국 시민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MBC만큼 잘하는 방송이 어딨냐고. 그러게 말이야. 예, 그런 주장을 고영주 사장이 했죠. 그때가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입니다. 그 촛불 집회가 한참 이렇게 중일 때고요. 김장겸 사장이 2월 23일 날 사장이 됐으니까요. 그 무렵에 그 촬영을 했던 영상을 이제 예고편에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MBC는 굉장히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들어온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소위 말하는 내리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김재철 사장은 굉장히 좀 그 얘기거리가 많은 재미있었던 분 같아요. 김재철 사장이 사장 개임하는 기간 동안 약 7억 원의 그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게 문제가 돼서 검찰에 이제 그 고소가 됐었고 수사를 받았었죠.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안강환, 김장겸, 뭐 이진숙 이런 유의 사람들에 비하면 재밌는 스토리가 참 많았죠. 휴머니스트예요. 뭐 휴머니스트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성 용품도 사랑하시고 많이 구입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호텔도 참 많이 이용하시고요. 여성 스파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고도 하고. 휴머니스트? 네. 거기에 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저희 노조가 이제 출근 저지 투쟁하고 막 부딪힐 때, 만약에 자기가 공정방송 안 하면 자신을 한강다리에 가서 매달으라고 그랬었거든요. 번지점프를 사랑하는 남자. 그때 저희가 매달아서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속았죠. 꼭 매달았었어야 되는데. 누가 왜 출근 저지 관련해갖고 시위하는데 몸에 안 닿는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었고. 그때가 권재홍 앵커. 맞다. 현 MBC 부사장이죠. 네. 뭐 재밌는 스토리가 MBC에서는 넘쳐났던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 MBC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또 일각에서는 엠병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실제로 지난 촛불 집회 때에는 MBC 기자들은 시민들에게 전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쫓겨나는 그런 곤욕도 치렀다고 하는데 2차 명단에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3차 명단 41분 중에서 우리 이한신 그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시고 가시죠. 네, 이번에 언론노조가 41명을 엄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 MBC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KBS가 15명입니다. 근데 MBC 16명 중에, 특이할 만한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문철호 전 부산 MBC 사장이라든지 황영구 전 경남 MBC 사장 이러신 분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좀 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번에 아주 영광스럽게 지역 MBC, 지역 방송 거의 지역 언론을 대표해서 딱 한 분이 대전 지역에서 들어가셨습니다. 보직국장 중에 한 분, 유일하게 한 분이. 사장이 아닌. 그렇죠. 사장이 아닌. 그 지역 MBC 출신으로는 처음이고요. 지역 민방을 통틀어서 지역 방송에서도 처음입니다. 최혁재 대전 MBC 현 보직국장이 이제 포함이 되셨고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혁재 국장을 언론노조에서 부역자 명단에 포함시킨 이유는 노조 탄압을 했다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촛불 집회를 중심으로, 지난 이진숙 사장 2년간의 보도국장 시절에
벌였던 그가 그 공영방송 대전 MBC의 보도 책임자로서 제대로 된 소임을 하지 못한 것. 가장 큰 첫 번째 아마 문제는 공영성 훼손입니다. 공영 언론의 가치를 훼손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가치 훼손입니다. 첫 번째 공영 언론 가치 훼손은 촛불 집회를 비롯해서 국민들한테 공영방송 MBC가 당연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을 했어야 될 기사들을 외면하고 축소 보도를 지시하고 오히려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그 우익화된 보도를 지시하는 등 철저하게 공영성을 훼손하는 그런 보도국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을 훼손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NGO 단체들, 시민사회들의 의견들이 참 많은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NGO 단체들이라든지 노동계 관련된 이슈들을 철저하게 외면을 했고요. 아마 MBC 기사를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 관련된 기사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좀 전에 그 대전시 교육청에 다녀왔었거든요. 그 전교조 오늘 그 선생님들 또 세 분을 설동훈 교육감이 굳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좀 전에 그 규탄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요. 단호하신 분이시네. 네. 우리 설국열차 지난주에 방송했거든요. 거의 뭐 이신숙 사장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 지역의 그 적폐로 오피니언 리더들. 네, 이제는 그 아까 그 전교조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공범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범이더라. 야, 그 승격이 됐네요. 네, 예, 설감도 이제 그 이진수 사장 반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KBS가 취재는 왔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 되게 그 현 정국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징계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시국선언 했던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법을 위반했다고, 집시법 위반했다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그 벌금 맞은 거를 가지고 오늘 징계위원회를 여셔서 굳이 징계를 하겠다는, 꼭 징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도교육감이 어떤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아마 지역사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고, 언론들이라면 많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MBC는 오늘도 안 오셨구나. 예, 항상 안 오고 있습니다. 예.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좀 저기 헤어진 지 좀 된 것 같고요. 이게 MBC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이제 MBC가 뭐 유독히 좀 그런 취재들을 좀 거부하긴 했는데, 이 언론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노동 문제, 뭐 이 시민사회단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아주 소외시하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취재를 해도 또 싫지도 않습니다. 아까 뭐 그 인쇄 말씀하셨는데 인쇄가 되질 않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 MBC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최혁재 국장 뭐 공영방송 그 가치 훼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성 훼손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난 연말에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뭐 여기에 그 사랑의 열매 이거 뭐 이렇게 부착하는 거, 이거 뭐 부착하지 말도록 지시도 하고. 그리고 왜요? 그 빨간색 그거 열매 그거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별 이유 없을 겁니다, 아마. 뭐 그것도 하지 말도록 하고. 빨간색이라 그랬나? 네, 그리고 뭐 이제 시사토론회 같은 프로그램 보면 거기에 뭐 섭외된 패널들 막 이런 막 교체하고 뭐 이런 일들을 거의 최혁재 보도국장이 주도로 이렇게 벌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좀 있었을 텐데, 그거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참 아쉽게도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좀 정상적이었다면 극렬했어야 되고 막았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제작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스로의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최혁재 국장 2년 동안 좀 전에 그 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행들을 그렇죠. 이뤄졌고요. 그 전행들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체육제국장의 핵심 가치는 이진숙 사장 해바라기입니다. 네, 사장이 싫어하니까 사장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 정권의 해바라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저희 사식 넣어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정권에 부역한 게 아니고 아예 이진숙 사장한테 부역을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3차 부역자 명단에 한 거로 생각되는 거죠? 아니, 뭐 한 거죠. 뭐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뭐 한 다른 거라고 시작 볼 수 장결문 편집국장의 시각입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덕스러워. 네. 그러니까 이진숙 사장이 이제 대전 MBC의 사장인데 최혁재 보도국장은 그분이 자기의 상사니까 그분이 원치 않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두 분의 말씀이신 거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 순한 예, 양이 됐어요. 네. 근데 이진숙 선배한테 한마디? 인 사장님한테 그 지난번에 우리 정 PD님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따뜻한 그 음성 편지도 보내드렸는데 답장은 안 오고요. 네, 여전히 그 묵묵부답. 제가 그 부분만 딱 따갖고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한번 그 부분 딱 보내보세요. 오늘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예, 한번 보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혁재 그 대전 MBC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전국에 있는 MBC 그 MBC 출신 중에서 사장이 아닌 이제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보직국장이라고 임원은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높은 사람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김원배 그 박문진 이사도 이번에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김원배 이사 얘기하기 전에 체육제국장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영 언론의 가치를 훼손한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그 전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전 MBC에. 그래서 한 뭐 몇 가지 정도는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면 징계가 좀 있었어요. 그죠? 네, 예. 동영상 반성문을 그 유튜브에 올린 기자 네, 2명에 예. 대해서 징계가 있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해 주시죠. 네, 지난 2월 달이고요. 그 서울 MBC의 막내 기자들 3명이 그 유튜브에 반성문 이제 기사를 올렸죠. 네, 그거 이제 응원하는 뭐를 반성했어요? 촛불 집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막내 기자들의 그 아픔을 이제 셋이서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MBC 기자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역 MBC 기자들이 후배들을 지지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고요. 저희 대전 MBC는 이규선 기자하고 고병건 기자, 2명의 기자가 참여를 했는데요. 전체 지역 MBC 참여 기자 인원 중엔 저희가 볼 때는 최저 인원을 대전 MBC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지난 2월 초에 대전 MBC만 이 두 기자를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주도한 게 최혁재 보도국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징계가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대전 MBC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징계의 시발점이었고요. 그 후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1분기 노사협 이후에 4월 달에 이교선 이승섭 기자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요. 뭐 너무 유명해진 우리 이교선 기자의 그 징계 사유 그 기억하시죠? 7분 지각. 네, 7분 지각 참. 기자가 7분 지각했다고 감봉 1개월. 저도 전 회사에서 경험을 해봤던. 감봉 1개월, 2개월이죠. 저희 때는 그 5번 지각했다고. 예. 정직 2개월. 이런 걸 전문용어로 그나물의 그밥이라고 하죠. 대전일보는 더 무서운데요. 근데 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 동영상 응원했다는 이유가 징계 사유는 아닐 거고 표면적 사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때 대전 MBC만 징계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뭐 표면적 사유는 회사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의 그 동영상을 유포하는 데 참여했다. 예,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어느 그 인사위원은 그 징계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부당함에 대해 성명을 써서 항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2명밖에 참여는 안 했지만 발언 수위는 다른 사에 비해 상당히 셌다.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봐도 별로 뭐 그렇게 뭐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참 억울하죠. 예, 그때만 해도 저희 그 기자들
그리고 저희 대전 MBC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분노 게이지가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을 넘게 그렇게 숨죽이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길들여졌구나. 예. 속상하다. 그러니까 예. 이게 촛불 집회 때 MBC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반성의 의미로 신입 그렇죠. 기자들이 동영상을 올렸고 그걸 지역 MBC 기자들이 응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유독 대전 MBC에서만 관련 영상을 올린 2명에 대한 징계를 했다. 그 징계를 한 사람이 최혁재 보도국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징계를 주도한 사람이죠. 그 이제 징계 이후에도 이제 또 그 근무 평가가 또 얘기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시는 것처럼 안준철 기자가 그 인사국과 최저를 2번 맞아서 2년 연속이죠. 예, 예. 네. 그 바람에 이제 본인도 모르게 상여금이 삭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징계성은 아니고요. 그냥 자동 징계처럼 돼버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소 조항인데 이게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정말 창고에 가서 뒤지고 뒤져서 찾아봤더니 일단 92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던 제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참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어쨌든 현재 뭐 악법도 법이니까 있기는 있어서 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안준철 기자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아주 불성실하고 업무 태도가 나쁜 기자이냐라고 하면 아마 그 지역의 MBC 기자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 평가가 좋은 그 기자이고요. 또 MBC 구성원 내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기자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나빠요, 평가가? 안주철 선배는 뭐 열심히 일하는 MBC 기자 중에 한 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쁘냐고 MBC 기자 중에서. 뭐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 좋아? 요것도 고발에 또 위험 수위를 또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있긴 있는 것 같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또 있어요. 이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줬으면 본인한테 물론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죠? 보직국장이나 보직부장들도. 네, 그게 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요. 예, 사규에도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얼추 많이 흘러가고 뭐 최혁재 대전 MBC 보도국장 관련해서는 뭐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요 정도만 해도 네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원배 박문진 이사도 이번에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또 말씀 주실 게 있다고요. 네, 김원배 이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건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이제 사안들이 아마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김원배 이사는 정수장학회 출신이고요. 장학생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친박단체인 개롱포럼 회장을 또 지내주신 그 대표적인 지역의 친박 인사입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번에 저희가 그 언론부역자 명단이 나오고 저 대전 MBC 노동조합에서 성명도 발표했지만 그 성명 내용 중에 보시면 2014년 15년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그 김기춘 그 당시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그 정수장학회 회장이세요. 네. 예, 그리고 김원배 이사가 부회장이시고요. 예, 그래서 그 회장께서 부회장을 도와주느냐고 수사를 약간 무마해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당시에 이제 그 고소를 했던 모건대학교 노조를 비롯해서 고소 고발하셨던 분들이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김원배 이사는 이번에 언론부역자 명단에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서 김장겸 사장 선임을 이제 했고요. 이분이 이제 2013년 3월에 정수장학회 몫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보궐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거의 4년간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지난 기수와 이번 기수를 활동하고 계신데 드러나지 않는 활동으로 그 방송문화진흥회 내에서 유명하십니다. 예, 회의에 오셔서도 말을 잘 안 하신대요. 예, 회의만 참석하고 가시는 거죠. 방문진
회의 때 그 김원배 이사 얘기가 나온 게 거론된 게 없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찾아봐요. 주로 네. 감찰 기능을 하시는 건가? 예, 주로 거수기 기능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지금은 구여권 이사가 됐지만 그 6명이서 예, 철저하게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 공범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공영언론 MBC를 망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3차 부역자 명단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는 지금 그 모건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지난 이제 겨울에 다시 검찰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요. 검찰이 지금 이제 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언론 부역자를 떠나서 교육 적폐 청산에 또 한 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김원배 이사, 이제 전 모건대 총장이 총장으로서 재직할 동안도 이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고소고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볼까 지금 오늘도 인터뷰가 또 잡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지역에서 총장으로 활동하면서의 적폐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것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거.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이걸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지금 3차 부역자 명단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MBC 노조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국민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와 저희 언론노조와 함께 이진숙 사장, 김원배 박문진 이사 그다음에 최혁재 대전 MBC 보도국장 3차 그 언론 부역자 명단 발표를 시점으로 계기로 해서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기자회견이 있고요. 또 이 기자회견의 의미가 갖는 건 그동안 대전 MBC 노조는 이진숙 사장 퇴진 운동에는 전면적으로 그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퇴진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번 그 기자회견은 이제부터는 이진숙 사장과 함께 최혁재 국장 그리고 김원배 이사 그리고 김장겸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까지 퇴진을 선언하는 자리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전 MBC는 이진숙 사장 퇴진과 함께 자사 출신 사장 선임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겠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언론이 시청자나 독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적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존재임은 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언론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한신 대전 MBC 노조 지휘부위원장님, 네, 네. 하도 요즘에는 위원장님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 먼 일 이슈 방송이 쉬는 날입니다. 대신 내일은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해보는 시간이죠. 폴리티션 어네터미. 내일은 국민의당 소속인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에 대해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목요일 오늘 먼 일 이슈 2부에서는 사기와의 전쟁에 이어서 새롭게 준비하는 코너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대전광역시의 박정현 의원으로부터 대전시 의회 소식을 들어보는 박정현의 머슴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